네, 자, 이어서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했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연결할지 그리고 종목은 어떤 걸 봐야 될지까지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반발 매수세 유입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아직은 많이 겨울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미국 증시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 미국 시장도 하락을 했고요. 국내 시장도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 반발 매수가 들어올 때는 통상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거의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보합권이 된 것도 이 반발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보합권으로 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강세를 중간중간 좀 특히 장 초반에 좀 보여줬지만 뭐 상당히 좀 견고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도 6% 이상 급등하면서 시작을 했고 이 반발 매수에 대한 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 최근에 뭐 너무 많이 하락했죠. 한 달 동안 이번 달에만 한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반발 매수를 테슬라가 주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을 놓고 보면 조금은 실망스러운 그런 반발 매수가 됐었는데요. 여전히 테슬라는 공매도가 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상승폭은 축소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3.31%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뭐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테슬라는 상승폭이 축소가 됐고요. 애플은 하락 전환한 이후에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은 이 전기차 업체인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많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애플도 마감은 3%좀 넘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47% 하락했습니다. 이 반발 매수는 장 초반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장을 시작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테슬라의 상승폭은 줄어들었고 그 외에 반발 매수를 기대했던 나머지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 우려감들이 같이 좀 나왔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잠깐 뭐 중국 전기차 업체가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니오가 한 2.58% 하락을 했고요. 샤오펑이 4.18% 하락을 했는데요. 이 중국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사실 타이밍이 굉장히 좀 절묘해요. 최근에 좋은 종목 뭐냐라고 보면 중국 관련한 종목들, 중국이 문을 열면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은 사실 불안했었죠. 그러면 중국 관련된 종목 좋지만 시장이 좀 불안했다. 그럼 팔고 싶거든요. 팔만한 명분이 어젯밤에 이제 좀 나왔습니다. 확 나빴다기보다는 이런 명분으로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을 한 그런 성격이 보여지는데요. 중국이 코로나 급증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겁니다. 중국 이 전기차 업체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과 반도체까지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그동안 뭐 미국으로 따지면 뭐 빅테크 기업들이 많죠.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 하락을 많이 했었고 이 하락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상승한 종목이 테슬라밖에 좀 없다라는 게 미국 증시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고 그 외의 종목들 특히 애플과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하락을 하면서 좀 아쉬운 반발 매수가 들어온 뭐 그런 이 미국 시장의 하루였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반발 매수가 들어왔지만 하락한 미국 증시 세부적으로 뭐 테슬라 얘기와 코로나 얘기들 좀 자세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의 이러한 부분들 뭐 좋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연말이라서 이게 얼마큼 좀 타격을 입을지 이 부분도 좀 연결해 주세요. 하락은 할 가능성이 뭐 굉장히 좀 높습니다. 미국에서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 S&P 다 1% 좀 넘게 특히 나스닥이 뭐 제일 많이 하락했는데 1.35% 하락을 했죠. 미국 시장이 1% 넘게 하락을 했고 기술주들이 반등을 좀 변변치 않은 반등을 보여줬죠. 그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는 당연히 하락 쪽으로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국내 시장의 하락은 미국 시장이 1% 넘었는데 국내 시장은 1% 이내의 하락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 배당락일로 인해서 뭐 전일 같은 경우 수급이 상당히 좀 그야말로 좀 꼬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개인이 1조 원 넘게 순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이 이 배당 노리면서 마지막에 들어왔었던 이런 매물들을 어제 뭐 8천억 이상 좀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어제 하락이 좀 깊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 매도가 일정 부분 좀 더 나왔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미국 시장보다는 낙폭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하락을 피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국내 증시는 중국 관련한 종목들만 일정 부분 좀 좋았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미국 시장처럼 오늘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뭐 오늘을 지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나서는 사실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지금 좀 높아 보입니다. 여전히 살 수 있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고요. 어떤 종목 사야지 했을 때 중국 시장 문이 열리는 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매출액 상승이라든지 이익 증가라든지 시장이 커진다,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중국 시장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로는 여전히 뭐 오늘 뭐 차익 실현 매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도 좀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의 딱지를 떼기가 좀 힘들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사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에너지 기업들도 좀 약세를 보였었죠.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도가 좀 높은 기업들은 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물음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종목들은 상승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국내 증시에서는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키워드는 또 중국이 또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연결고리에서 종목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 텐데요. 한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심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방어 전략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좋은 종목, 좋은 섹터가 어떤 섹터가 좋냐라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섹터가 나오죠. 지금 LCC 그리고 식품,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식품과 LCC는 주가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유가 경기가 침체가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다 상관없이 그냥 실적이 확실히 올라간다라는 게 이 두 섹터였거든요. LCC와 식품. 그 식품, 그 중에서도 식품 쪽에 있어서 뭐 농심을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실적 굉장히 좀 좋아집니다. 뭐 종목 설명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22년도 좋아졌는데 23년도는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경기의 침체에 상관없이 실적이 좋아진다. 경기 민감도가 낮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사실은 이어지는 얘기인데 23년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고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농심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떠한 포인트들이 있는지 짚어주십시오. 23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22년도 실적보다도 23년도 굉장히 좋은데, 우선은 숫자로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매출액이 10% 이상 올라갈 거고요. 영업이익도 뭐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데는 한 40%대 초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 데는 50% 초반까지도 50%를 넘어가는 그런 영업이익의 상승 효과, 연간으로 봤을 때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만큼 상당히 많은, 그리고 상당히 빠르게 이 매출액과 이익단 숫자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성장에는 미국입니다. 미주 지역 제2공장 가동과 함께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이 미주 지역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매출 성장이 이 농심에 대한 실적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22년 4월 미국 2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미국에서 늘어나는 이런 수요에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농심하면 신라면이죠. 신라면 잘 팔리는데, 신라면 이외에도 이 다른 라면들도 계속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액은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마진율이 좋아지겠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농심이 22년도 9월 15일에 주요 제품들에 대한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요. 이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 23년도 1분기부터 이 마진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3년도에 미국 시장 폭발적으로 좀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국내 시장 이 마진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합산을 했을 때 결론적인 부분이 좀 전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뭐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도에 상관없이 실적 좋아지는 농심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농심이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10월 이후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36만 4천 원. 여기가 이제 어제 장중 고가가 되겠는데요.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볼까요? 네, 아직도 기관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수급이 투신과 사모펀드에서 어제 좀 강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매력적인 주가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목표 주가 한 38만 원 정도까지 잡으시면, 사실 38만 원이 20년도에 정고점 부근이 39만 원대였거든요. 뭐 39만 원까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직전 가격인 38만 원 정도까지는 이런 실적 성장 속도를 봤을 때 뭐 충분히 계속적으로 좀 큰 조정 없이, 뭐 소폭의 조정 정도만 중간에 있을 수는 있어도 큰 조정 없이 38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방어적인 전략이죠. 농심 관련해서 내년 실적 좋고 수급 좋고 그래가지고 38만 원 중반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를 잡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